안녕하세요. 저는 SMBD실에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현 프로입니다. 올해로 삼성 E&A에 입사한 지는 딱 10년이 됐고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입사해서 시공과 설계 업무를 8년 동안 수행한 뒤에 직무 전환을 통해 현재는 영업 및 사업 개발 업무를 맡은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영업과 마케팅을 각각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영업은 아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직접 무언가를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파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삼성 E&A에 관심이 있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EPC 기업입니다. 정유나 화학공장 혹은 산업환경시설 등 고객이 원하는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E. 설계, P. 조달, C. 시공 부분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주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 즉 발주처가 목적물을 건설하기 앞서 여러 회사를 입찰에 초청하게 되면 회사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쟁에서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 경험, 경쟁력, 차별점 등을 고객에게 직접 소개하고 입찰 과정에선 가격 조율이나 절감 제한을 통해 소위 일감을 따오는 수주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영업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활동인데요. 쉽게 말해 영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E&A의 고객은 주로 NOC, IOC 같은 국가기관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B2C 마케팅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이때 마케팅 직무는 글로벌 트렌드,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같은 MI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회사가 유리한 포지션에서 수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삼성 E&A의 영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B라는 발주처가 C 상품을 만들기 위해 D라는 플랜트를 짓는다 가정해보면 마케팅 담당자는 A, B, C, D 모두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됩니다. A 국가가 산유국인지 아닌지, 가스전 유전의 개발 정도는 어떠한지, 환경 규제나 향후 정책 방향성은 어떠한지 등 국가적 특성 분석도 필요하고 B라는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지 아니면 이들에게 원료를 사서 2차 상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더불어 이들의 재무 상태나 플랜트를 지을 때 금융 조달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해야 됩니다. C 상품에 대해서는 정유나 가스 처리 같이 에너지 그 자체를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유가나 정제 마진을, 플라스틱 같은 2차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원료의 판매 가격과 차이 같은 스프레드를 검토해서 사업의 수익성과 추진 가능성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D라는 플랜트는 그 규모와 공사기간, 해당 상품에 대한 당사 경험 및 경쟁력 유무, 다른 경쟁사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후 전사적인 리소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견적을 내고 리스크 분석을 거쳐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영업 담당자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단건의 입찰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찰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발주처로부터 계약서 초안과 함께 목적물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ITB라는 입찰 초청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ITB를 가지고 입찰 최종 시점에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로 얼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의 비용으로 플랜트를 짓겠다고 제출하는 입찰 마감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유관부서와 함께 계약상 독소 조항이 없는지, EPC 각 기능별로 견적 산출 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떠한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찾아내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요. 이때 다양한 시나리오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경쟁사의 정보, 협력업체들의 현황, 발주처의 의견을 수집, 조율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와 최고의 수단으로 최적의 견적을 만들어 제안하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외 컨퍼런스 참석, 사전 영업, 개발형 안건 제안 등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업무와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회사에 보다 유리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을 두 가지로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입니다. 영업에선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상업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술적으로는 플랜트 건설 스케줄이나 원가를 산정할 때 주요 공사의 시퀀스,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특화된 강점이 어떤 조건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물량을 산출하고 그를 통해 산출된 원가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금액 혹은 발주처가 기대하는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또 그 갭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어디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빨리 이해하고 습득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영업 담당자는 회사 안에선 유관부서와 밖에서는 발주처와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고객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만큼 설득력과 유연성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합니다. 제가 직무 전환 후 영업 마케팅 쪽에서 업무를 한 지 이제 2년 차라 답변에 좀 신중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대외 경험과 업무들이 있었고, 달리 말하면 그 속에서 많은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로 보면 저라는 개인이 삼성 E&A의 브랜드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부서 안팎으로 배울 점이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 강점과 부족한 점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목표가 명확한데요. 바로 수주가 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단순히 정해진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점이 이 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 루틴한 업무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매 순간 느낀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대학 시절 삼성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면 공부를 더해서 교수님이 되겠다고 계획했었는데요. 첫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운 좋게도 인턴십에 합격을 하게 돼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란 네임밸류가 입사를 결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로 삼성 E&A에는 다양한 조직과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입사 전부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해서 커리어를 유연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당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무가 다소 한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밟아온 커리어를 되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저처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뭔지 꾸준히 발견하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그때 입사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많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경험이 좀 더 생생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삼성 E&A 사우디아라비아 오피스에서 선배 영업주재원의 지도하에 해외 근무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 한국에 있으면 연례 행사로 여겨질 만한 중요한 업무들을 일상처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CEO께서 참석하신 대형 컨퍼런스도 진행했고, 수행하는 안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발주처뿐 아니라 동종사, 파트너사 관계자들도 만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발주처 탑 매니지먼트와의 2시간짜리 아침 미팅을 위해 새벽 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로 이동한 후 그날 오후 비행기로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매일같이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며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배 주재원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대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전략을 풀어가야 하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정보를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략을 세우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영업 직무를 수행할 담당자로서 어떤 감각을 길러야 하고 업무 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사 10년 차가 되면 뭔가를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변하길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에게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피스에서의 근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을 넘어서 제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합격 비결이요? 벌써 10년 전 얘기라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하던 학부생이었고 저 역시 그때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하는 건 빠짐없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겨울방학 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타오기도 했고 오픽과 같은 어학, 전공에 맞는 기사 자격증, 학점관리 등 필요한 활동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 대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 취업이라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 호흡으로 실천해 온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운동 동호회나 여행,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즐겼던 걸 보면 중장기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일상처럼 그냥 하는 것이 제 나름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 그냥이란 단어는 그 상태 그대로 쭉 이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꾸준히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화이팅!